네,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토토 아카데미 김조규입니다. 제가 영상을 다 찍고 보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 경기인 일본 야구, 제가 한신 대 소프트뱅크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찍어서 이 영상 먼저 올려드리고 연달아서 제가 아침에 찍은 영상 같이 연달아서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저희 스터디방 곧 준비되니까 잊지 마시고 꼭 알람 설정해 두셨다가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해 두셔야 안내가 되니까요. 저희 곧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 대 소프트뱅크고요. 이 한신 같은 경우는 이 한신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사이키 히로토를 내세워서 반격에 나섭니다. 이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2차전에서 이 5이닝 6안타 3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 홈에서 강한 특징을 좀 이어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팬 시리즈에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에서 우와사와 상대로 1회 초에 올린 1득점이 전부였던 한신의 타선들이 1회 말 역전 당하자마자 타선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서 홈에서 화력이 좋지 않다.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리즈의 불안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6.1이닝 동안 3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이렇게 승리를 왜 못 믿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어, 꼭 리반 모이네로 선발을 내세워서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14이닝 1시점 호투로 MVP 차지했던 모이네로가 이 야마모토가 없는 현재 리그 넘버원 투수라고 볼 수 있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코시엔 원정 때 6이닝 1시점 투구를 해냈다는 것은 확실히 기대를 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전에서 듀플란티에 완파하면서 야마카와와 호타카 3점 홀론 포함 10점을 올린 소프트뱅크 타선은 1차전의 부진도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특히 야마카와 호타카 같은 경우는 페스티벌을 완벽히 공략했다. 거기에 이제 자신의 능력치를 입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믿었던 이 듀플란티에가 무너지면서 한신에게는 꽤나 타격이 되었다. 그리고 1, 2차전에서 보여준 소프트뱅크 타선 특징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에서 사이키는 고정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모이네로는 여전히 위력적이고 한신은 자완 상대의 타격이 좋지 않다가 아니라 아쉽다. 한신의 무적 불펜도 있지만 소프트뱅크 역시 강한 편이고 타격의 힘이 다르다. 그래서 선발에서 앞선 소프트뱅크 포크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 충분히 배당도 좋기 때문에 소프트뱅크의 승 보면서 점수는 4.5가 잡혔는데 힌디 보지 않고 언어버 보지 않고 소프트뱅크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다시 영상 인사드리면서 나올 텐데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토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토토 아카데미의 김조규입니다. 시작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저희 스터디방 곧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꼭 해두셔야지만 저희가 스터디방 준비됐을 때 바로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번거로우신 거 아니니까 구독과 알람 설정은 꼭 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앞서서 어저께 LG 대 한화 제가 LG 승 그리고 오버까지 의견 드렸었는데 그리고 좋은 결과 있었다고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는 분들 너무 많았습니다. 저도 이럴 때 너무 기쁨이 되는데요.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의견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토토 아카데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오늘 10월 28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남자 농구부터 말씀드릴 텐데 서울 삼성 같은 경우는 현재 3승 5패입니다.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에서 고양 소노를 상대로 홈에서 승리 기록하면서 어, 어쨌든 3연패를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앤드류 니콜슨이 내외곽을 넘나들면서 점수를 꽤 많이 냈고 게렌 칸터가 한 14분 정도 출전했는데 15득점 하면서 골밑을 지배했던 경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관희 같은 경우는 백코트를 진두지휘하면서 속공이라든지 턴오버 관리를 너무 잘하면서 리바운드라든지 외곽에서 득점을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 1승 3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 살짝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팀 서울 SK는요, 현재 3승 5패, 서울 삼성이랑 지금 같습니다. 직전 경기 원정이었고 한국가스공사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끝에 패배를 기록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누적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그 톨렌티노, 김낙현이 17점씩을 기록하긴 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조금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오세근 같은 경우 계속해서 결장이 이어지고 있고, 지난 시즌 국내 선수 MVP였던 안용준이 발목 부상 때문에 지금 현재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안영준의 공백까지 크게 드러난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또 조금 좋지 않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원석의 복귀가 삼성의 빅맨진 운영에 큰 힘이 되어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복귀 전부터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기는 힘든 컨디션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왜냐면 자밀 원이한테 골밑을 장악당하면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앤드류 니콜슨, 그다음에 칸터 이렇게 보면은 경기 스피드도 좀 많이 빠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서울 SK의 승, 원정이긴 하지만 그리고 둘 다 지금 좋지 않은 컨디션들이다 보니까 골밑의 싸움에서 자민 원희가 서울 삼성을 좀 압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농구 경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패는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언어보도 좀 애매한데 점수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80에 90, 60. 이 정도 그냥 서울 SK 승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자 배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이 세터 자원들의 볼 분배 센스가 좀 돋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라우조가 백어택이라든지 오픈 공격 모두 강한 임팩트를 남기고 있고 여전히 우리카드의 공격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그파라스트 같은 경우는 리시브 안정성이 꽤 좋거든요. 그래서 세터의 선택폭을 좀 높여주고 있고 볼이 빠르게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김지한이라든지 박준혁 같이 나머지 한국 선수들도 잘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오늘 아무래도 상대 라인을 압박하는 그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카드의 이제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공격 패턴이 단조롭지 않다. 또 세트 후반에도 좀 컨디션이 좋고 공격 리듬이 좋고 세터와 공격수 간 합이 좀 잘 어우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포 싸움이라든지 블로킹 회피 패턴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 카드가 확실히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세터 아이를 중심으로
템포 전개를 좀 시도해 보고는 있는데 리시브가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일정치 않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제 국내 선수들 중에 김우진, 김준우가 강타로 좀 분위기를 올리고 있긴 한데 후위 커버 타이밍이 좀 자주 어긋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안하다. 거기에 이제 황두영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비는 좀 잘하고 있는데 세트 중반이나 이렇게 가면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커버 범위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초반엔 강타로 흐름을 잡지만 세트 후반에 좀 템포가 느려지면서 집중력 저하가 반복이 되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가 불안정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우리 카드는 세터의 볼 분배 완성도 좋고 다양한 루트 전환으로 블로킹을 흔드는 전형적인 템포형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리시브가 불안하다 보니까 세터 템포도 흔들리고 세트 후반 집중력 저하도 반복되는 중이다. 그래서 결론 우리 카드 승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오버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오버도 좀 보고 싶긴 한데 오늘 평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카드 승에 동그라미 2개 드리고 오버에 세모 정도 어, 제가 찍어드리는 영상 시간이 정말 변수가 선수들 변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들 감안하시고 저희 토토 아카데미 제 공부했던 내용들 공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저희 안내 드리는데 저희 정말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스터디방. 지금 당장 사실 오늘 오픈해도 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아직 좀 준비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이랑 알람 설정까지 좀 꼭 해두셔야지만 저희 준비됐을 때 바로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여자 배구입니다. 여자 배구. 기업은행이랑 도로공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 세터라인의 템포 감각이 팀 전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축 세터 요 자원들이 감독 지시보다 조금 더 빠르게 경기 흐름도 잘 읽어내고 교체 타이밍도 스스로 좀 조율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트 후반까지 집중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빅토리아 같은 경우는 높은 타점에서 강타를 구사하고 있고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도 끊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시영 같은 경우는 리시브 안정감이 너무 뛰어나서 세터 연결 정확도도 잘하고 좋고 수비 전환 시에도 밸런스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킨젤라라든지 이주아 같은 선수들도 다양한 공격 위치를 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한두 명의 에이스에 의존하는 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술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래서 그렇게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이 타나차와 모마에 활약하는 좀 일부 에이스들에 의존하는 공격 전개가 주를 좀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시브 라인이 조금 불안정한데 이 세터, 이 김세빈의 연결까지 흔들리는 구간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강소희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 스파이크 타이밍을 자주 노리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은행 블로킹 라인에 막힐 확률이 좀 오늘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 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블로킹 후 리턴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는 것도 하나로 꼭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세터들의 템포 조절 능력이라든지 리시브 안정성이 승부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은행의 이 세터 라인의 능동적 템포 조율 그리고 중앙이랑 사이드 연계 완성도가 이번 경기 흐름을 장악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시브 라인이 불안하다 보니까 세트 후반 집중력까지 떨어져서 경기 운영이 흔들릴 것 같다. 마지막 결론, 템포 조절, 블로킹 간격, 리시브 밸런스 모든 면에서 IBK 기업은행이 우세하다. 그래서 기업은행 승만 보셔도 나머지 흥리나 언어버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독일 FA컵 포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뭐 부르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포칼, 독일 FA컵, 제가 이 독일어는 잘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덴하임 대 함부르크 이 경기인데요. 하이덴하임은 3백을 득점으로 한 전방 압박의 강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이런 윙, 전개 역할을 하는 선수들도 좋고, 그 다음에 중원에서 볼 배급이라든지 수비 전환할 때 2차 압박을 주도하는 선수도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원에서 이 템포 유지력도 매우 높은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교체 자원으로 투입되는 선수들도 충분히 경기 후반 흐름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 템포 변화라든지 세컨드 볼 대응에서 함부르크에 조금 앞서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활동량이 넓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좌측 라인을 좀 넓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확실히 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는 선수를 기용하다 보니까 이제 후반까지 연결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공을 주고받는 타이밍이 좀 좋지 않다라고 평을 받는 선수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중앙에서 전개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 간격도 벌어지고 커버 타이밍도 어긋나는 그런 선수들이 좀 있어서 어, 공수 전환이라든지 리커버리 모두 약점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하이덴하임 승,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정도로 요 첫 번째 독일 FA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 대 프랑크푸르트고,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버카르트, 이 선수가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를 번갈아서 수행하면서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좀 날카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안리치라는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이랑 측면 자주 오가면서 템포 조절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포백 시스템이 장점이 있다 보니까 좌우 윙 포워드랑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면서 측면에서 2대1 구조가 완성이 되는데 이때 하프 스페이스 진입까지 좀 손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어요. 요약하면 포백 구조에서 만들어지는 이 측면 공격이 도르트문트의 3백을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기라시와랑 아데임가 전방 압박에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수비 전환 시에 윙백이 넓은 구역까지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백 구조의 한계상 양 측면이 전진할 때 뒷공간이 좀 비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크푸르트의 장점이 2대1 돌파를 허용하는 장면이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세컨 찬스 실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프랑크푸르트의 승 좀 보고 있어요. 배당이 뭐 나왔긴 했지만 저희가 배당을 보고서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약하면 프랑크푸르트의 풀백 그리고 윙포드의 2대1 전개로 측면에서 수적 우위 확보해서 세컨 찬스 득점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반대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3백 구조상 측면 커버가 불안해서 실점 위기도 좋고 않을 거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도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디 보지 않고 언어보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탈리아 레체 대 나폴리 대 레체고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좀 체급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체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백 수비 전환 시에 중원 간격이 벌어지면서 세컨 지역 찬스를 자주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는 데브라이너
데브라나의 이 전진 패스,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 장악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매체가 중원 커버 타이밍이 좀 늦어지면서 수비 라인이 계속 흔들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나폴리의 데브라이너랑 폴리타노 이 선수들이 중앙이든 측면이든 다양한 공격 전환 루트를 통해서 공격 리듬을 전체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폴리가 좀 안정적으로 승리 가져갈 확률이 높고 조금 욕심내면은 0대 2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 보면서 1마이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요거 일단 다폴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꼭 한번 가져가시고 조금 단폴로 소액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1마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독일 포칼 독일 FA컵입니다. 장크트파 쌍파울라고 호펜하임 장크트파 호펜하임 이렇게 배트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장크트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하프 스페이스 활용이 빠르고 빠른 전환 패스들 때문에 경기 주도권을 잡아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운툰지의 스위칭 패스가 수비 밸런스를 흔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는 좀 한쪽으로 쏠리는 좌우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으로 쏠리는 수비 라인 때문에 측면 커버 타이밍이 늦어서 공격 찬스를 내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 아운튼지의 넓은 공간 활용이라든지 전체 경기 리듬 장악에 호펜하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호펜하임은 수비 라인의 간격 조정 실패 때문에 후반으로 갈수록 대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를 좀 완벽히 활용하는 장크트파가 홈에서 흐름을 좀 가져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장크트파의 승 이렇게 한번 의견 드려봅니다. 다음 이탈리아 네, 아탈란타의 AC 밀란 대 아탈란타입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볼 점유율이 높은 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전진 속도는 조금 느려짐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카마카가 공을 지키는 능력은 뛰어난데 이 세컨드 볼 회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주도권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홈이긴 하지만 경기 주도권도 상대한테 뺏길 확률이 높고 후반 들어서 이제 체력까지 떨어지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이 AC 밀란 같은 경우는 최근 몇 경기에서 직선 중심의 공격 전개로 경기 흐름을 좀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수비 라인을 재정비하기 전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시 볼 점유율을 길게 가지 않고 짧게 패스하면서 세컨드 볼 발생하면 즉시 전환하는 형태로 속도 싸움. 이게 지금 승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약하면 템포 조절 능력과 전환 속도의 싸움이다. 그래서 아탈란타가 얼마나 템포 조절을 잘하냐, AC 밀란이 전환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가져가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아탈란타가 점유율로 리듬을 잡아가면서 흐름을 잡아가고 싶어 하겠지만 속도 조절에 실패해서 흐름을 빼앗길 확률이 높고 이 AC 밀란의 모드리치, 이게 패스 타이밍이라든지 폴리식이랑 히메네스의 속도 변화를 비롯한 이 직선 공격 극대화로 후반으로 갈수록 AC 밀란이 좀 아탈란타를 압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수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AC 밀란 승 하나만 보시고 핸디 보지 않고 언어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물스. 샬럿 대 뉴욕시티 샬럿이고요. 샬럿 같은 경우는 현재 윙포드
윙포드 윌프레드 자아가 이 터치라인을 타고 그러는 드리블 감각이 꽤 좋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측면 돌파 후에 컷백 타이밍도 너무 정확해서 이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공격 루트도 좀 명확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게다가 홈 경기에서 경기 초반부터 사이드 주도권 장악하면서 주도권을 잡아내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좌우 밸런스 유지하면서 볼 점유율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면서 좀 손쉽게까지는 아니지만 승기를 잡아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이 마르티네스, 이게 전방 압박으로 시작은 하는데 이 활동 반경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프가 공간을 열 때도 있지만 수비가 촘촘하면은 침투 루트가 쉽게 차단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세컨드 볼 회수라든지 세트피스 대응에서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실점이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중앙 커버가 좀 느리다는 단점 때문에 오늘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 샬럿의 자하가 측면 돌파 그리고 디오르노의 라인 브레이킹 조합이 이 샬롯의 공격 전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템포 전환이 느리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점 때문에 후반 집중력 저하가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이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샬럿의 홈 경기의 이점을 살리면서 세트피스 강점과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샬럿의 승. 오늘 이탈리아 리그도 그렇고 미국 경기도 그렇고 승부패 배당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핸디 번호보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투투 아카데미 하는 이유가 저희가 뭐 누가 누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공부해서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내가자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채널을 개설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응원해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이 기회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공부하고자 스터디방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알람 꼭 그리고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8일 화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BA 경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따로 오후에 더 공부해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